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요 문제 15번. 저는요 이번 문제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나온다고 했던 거 솔직히 다 나왔습니다. 앞에 몇 가지 문제 중에 제 문제 똑같은 것도 많고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제 서브노트도 그렇고요. 자, 보실게요. 지금 여기 보세요. 물어보기를 또 5점이죠. 딱 봐도 5점짜리 계산 문제는 뭐다? 날로 먹는 거다. 계산기로 또각또각 그럼 끝이에요. 진짜. 봤더니 2점, 3점, 2점이죠. 뭐 어떤 3점, 2점이든 2점, 3점 상관없어요. 보기를 여기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을 구하시오. 양배추의 재정식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런데 이번에 그 오류 아닌 오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어디인가? 이게 오류성하고 상관없을 텐데 여기 자기부담비를 보시면 양배추 있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양배추는 자기부담비 10%가 없어요. 자기부담비율 15%입니다. 그런데 자기부담비율을 10%라고 줬어요. 아마도 출제하시는 분께서 이게 개정된 걸 깜빡하시고 내셨던 것 같아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죠. 왜? 재정식 보험금이니까. 근데 문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양배추의 경우 재정식 보험금이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거든요. 결과값 한번 볼까요? 양배추에서 면적 피해율이 다양히 25%입니다. 10% 말고 15%라고 해도 초과했죠. 그래서 오류가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생겼고요. 오류 아닌 오류입니다. 자기부담비 10% 원래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아마 당황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자, 이제 그거 논의를 하고. 자, 공식은 간단하죠. 제 서브노트 보실게요. 짜잔. 저 여기요. 이거 제 서브노트에 뭐 여러 군데 나올 거요. 마마벼양. 그리고 잘 보세요. 내림차순 제 주특기 뭐예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내림차순 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35, 25, 25, 20 해가면 제가 어떤 역삼각형의 몸매 35, 25, 25, 20이면은 예쁜 몸매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치로 보면 오케이. 사람이 허리가 20인치, 25인치. 35, 35, 25, 25, 20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마 배양. 마늘이 2개, 벼, 양배추. 마늘은 여기 재파종. 그 다음에 새로 들어왔죠. 2023년도에 마늘의 조기파종 보험금에서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늘에서는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벼하고 양배추는 면적 피해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얘를 지금 따로따로 구하는 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었죠. 다만 지급 조건이 달라요. 양배추는 저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지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벼의 경우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간단하죠? 가입금액에다가 여기에 있는 퍼센트 그대로 구해주면 되고 면적 피해율 구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양배추죠? 마늘하고. 자, 이제 문제로 오셔서 환산만 남았죠. 마늘을 보니까 마늘부터 갈게요. 재파종 전조사 결과는 1R 10R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로 환산해야죠. 그럼 간단합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환산하는 과정은 늘 똑같습니다. 자, 2400주입니다.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2400주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늘 2400주가 1R래요. 우리는 표준 출현 피해율이 몇 R? 1000제곱미터 또는 10R 기준. 얘를 10R로 환산해 줍니다. 앞으로 제 기본 강의 듣다 보면 많이 나와 이런 거. 요 과정 환산해 줍니다. 그럼 몇 주? 24,000주입니다. 이렇게 10R로 기준으로 환산시켜 놓은 다음에 표준 출현 피해율은 3만 주 기준이죠. 10R당 3만 주 빼기 10R당 표준 출현주 수 방금 24,000주입니다. 그래서 10R 기준으로 표준 출현 피해율 환산해서 20%죠.
가입금액 곱하기 표준출연표율 곱하기 35%. 너무 쉽잖아요. 됐죠? 이거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양배추 보실게요. 양배추는 제정식 보험금인데 보시면 제정식 여기 보시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있죠. 재파종 후조사기가 여기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1R당 3,100주였죠. 환산해야죠. 3,100주인데 얘도 역시 1R인데 10R로 환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환산하는 과정. 그러면은 31,000주입니다. 아하!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제 전조사 시에는 1R당 10R당 24,000주가 출연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재파종을 했더니 그 다 합한 게 31,000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파종을 몇 주 했다? 7,000주 한 거죠. 7,000주에서 총 출연 주수를 30,000주 이상으로 만들어내야 비로소 요거 재파종 포옹금 지급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10R당 3만 주 이상이 돼야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그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에 와서도 잘 보시면 피해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우리가 면적 피해를 구할 때는 전체 재배 면적에서 여기죠. 여기 재배 양배추 가입 면적 2,000제곱미터 중에서 500제곱미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피해 면적 중에서 재정식을 완료한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 500제곱미터를 전부 다 재정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재정식한 게 300이다. 그러면 피해율은 300제곱미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근데 큰 함정 없이 너무너무 노멀하게 나왔습니다. 답지로 가시면 면적 비율은 전체 재배 면적 분의 최종적으로 재정식 면적입니다. 피해 면적이 아니에요, 얘. 그래서 25%가 자기 부담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겠고. 재정식 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면적 피해율 곱하기 20% 필수값이죠. 너무 좋죠. 이렇게. 좋죠. 자, 이번에는 문제 16번 갈게요. 가축재해보험. 고루고루 나왔죠? 가축재해보험인데 보니까 그래서 15점인데 하나하나 물어보기를 5점은 가로놓기, 단답형 가로놓기고요. 그 다음에 10점은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아주 평이하게 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저 당사자 의무는 매우 중요하죠. 보시면 여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업무방법에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여기 고지의무 위반 얘기하고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봤더니 계약자가 핵심 용어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때부터 안일 계삼이죠. 안, 일, 계, 3입니다.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제가 상법 강의 시간에도 수도 없이 안일 계삼 떠들어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밑에 더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그러나 단서 조항이 뭐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설령 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보험자 네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알못이죠. 중알못입니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됐고요. 계약 후 알릴 의무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업무방법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이건 계약 전 알릴 의무 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거고 특히 숫자. 제가 늘 업무방법에서 볼 때 가로놓기의 1순위는 뭐다? 숫자, 날짜, 어떤 단위, 계량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1순위가 숫자, 단위, 또 핵심 단어. 여지없이 숫자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딱 숫자만 건드렸죠. 여기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또 킬로미터 다 뺐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죠. 킬로미터까지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날짜도 뺐죠. 그리고 또 있나요? 여기 1. 정확하게 답제 숫자만 써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10kg, 15일, 30일. 정확하게 숫자만 써달라는 거야. 10kg 이내. 반경 10kg 이내에서 가축 전염병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15일 이상 수술할 때, 그 다음에 30일 이상 축사 비올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반드시 알려달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보니까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어디 제대로 해외 여행 한번 못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소외 계산 문제죠. 보니까 한우죠. 한우는 암컷, 수컷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간주 체중 때문에 그래요. 원령별 체중이 달라요. 발육 표준표에 따라서. 그래서 하고 물어보기를 최종적으로 뭐하고 하래요? 보험금 구하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가축에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가축에서 보험금을 구하시면 항상 공식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의 순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자, 한우에서 가축에서 앞으로 보험금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냐? 기본적으로 보험금 구하면 1순위가 뭐예요? 제일 먼저 보험가액을 먼저 구합니다. 개념 잡으시는 거예요. 보험가액을 구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용물 처분액이나 보상금이 있으면 그걸 차감해서 그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보험가액이 나왔다. 그걸 다 손해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는 여기서 일정 부분, 즉 뭐예요? 여기서 이용물 처분액과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받은 금액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있다면 그것을 빼야 그만큼만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중이득금지 원칙이죠. 손해액을 구하면 여기에서 전부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를 따져야 되고, 전부 보험이면 손해액을 전액을 보상할 거고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줘. 그러고 나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 보험금 공식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브노트에 쫙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항상 순서를 제일 먼저 얘를 먼저 구하고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손해액을 구하고 손해액을 구한 다음에 전부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를 판단하고 자기 부담금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이 나오구나. 이 순서도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계산 문제를 무난하게 풉니다. 그리고 이 보험가의 기본 원리가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본 원리가 뭐예요? 사람 똑같아요. 동물이잖아요. 소잖아요. 킬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쟤 몇 킬로짜리니? 킬로그램이 나와서 우리 금액 구해야 되잖아. 가액. 금액은 원이잖아요. 킬로그램당 단가가 나와야죠.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이 두 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대박이죠. 이걸 모르시고 도대체가 어마어마하고 한없이 봐봤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잡지 못하면 계속 머릿속에 공식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 머릿속에 이 순서대로 가시고 보험가액의 기본은 그 사고소의 킬로그램, 무게, 그 다음 무게당 단가 두 개를 구하는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업무방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실게요. 이제 다 됐습니다. 오셔서 하나하나 보실게요. 여기 먼저 보험가액을 제일 먼저 구하라고 했고, 보험가액은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그램당 단가입니다. 킬로그램당 단가는요, 여기 단가표가 나와 있죠. 한우는요, 이렇게 킬로그램당 단가표가 납니다.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350kg, 600kg. 사고월이 7월달입니다. 사고 전 전월의 자료인데 킬로그램당 단가니까 322만 원 나누기 350kg 해볼까요? 322만 원 나누기 350kg 하면 킬로그램당 단가가 9,200원, 얘가 9,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60만 원 나누기 600kg 그럼 당연히 6,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맥스, 큰 값을 킬로그램당 단가, 킬로그램당 단가가 나와서 뭐 나왔죠? 보험가에서 킬로그램
무게 구하면 됩니다. 이 사고소의 무게는 몇 킬로냐? 킬로를 봤더니 킬로는 소는 발육 원료형 때라서 무게가 증가하죠. 너 몇 살 때 죽었나 보자 보니까 2021년 4월 1일생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2023년 7월 3일 대략 2년 24개월 플러스 5, 6, 7하고 이틀이니까는 27개월 이틀입니다. 원년 계산할 때 월 미만은 절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오셔서 원년 계산 갑니다. 나이가 있죠. 사고 원령 27개월 2일짜리인데 월 미만 절사입니다. 27개월입니다. 그런데 저기 간주체중 배우셨죠? 간주체중 기억나시나요? 모르시겠다고요? 곤란한데요. 자, 간주체중 가볼게요. 이게 자유제조로 나와야 됩니다. 간주체중. 간주체중은 뭐냐? 개월수가 증가한다고 소가 500kg, 400kg, 600kg, 1000kg, 2000kg 아니죠. 사람도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더 이상 무게가 증가하지 않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의 경우 암소, 여기 수컷이죠. 수컷은 빨리 크고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25개월 쳤죠. 죄송합니다. 25개월 초과하면 얘는 655kg으로 간주하고 사실상 25kg부터 655kg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천천히 곧 올라가죠. 그래서 40개월 초과하면 얘는 470kg. 이게 간주 체중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27개월이니까 25개월 초과했죠. 얘로 하자. 다 나왔잖아요. 보험 가격을 구하는데 킬로그램 나왔네요. 킬로그램당 단가 9,200원 나왔죠.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그게 보험 가격이에요. 오셨어? 이렇게 다 나왔죠. 보험 가격을 먼저 구합니다. 보험 가격의 속이 짜자잔. 보험 가격이 제일 먼저 구하죠. 킬로그램 나왔죠. 간주 체중으로 킬로그램당 단가 구했죠. 보험 가격이 나왔습니다. 저 보험 가격 그대로 보험회사가 손해액으로 인정해줄 리 만무하죠. 잠깐. 너 이용물 처분액 보상금 받은 거 있나 볼까 하니까 보상금 자료는 없어요. 이용물 처분액이 있대요. 봤더니 이용물 처분액이 80만 원 있답니다. 여기서 이용물 처분액이 80만 원 있는데 얘가 도출장 받은 그 정산 자료에 그 액면 그대로예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 80만 원 다가 아니고 이 중에 75%만 이용물 처분액으로 할 거여서 60만 원만 보험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에서 손해액을 구하는 과정 나오죠. 손해액은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과 보상금이 있으면 그걸 차감한 만큼만 손해로 인정해 줄 거야. 덜 주겠다는 거죠. 이중이득 방지. 이용물 처분액은 누가? 계약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거 팔아서 돈 되니까. 그만큼은 안 주겠다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나마 75%라든지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가액을 구했고 손해액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을 구할 때는 전부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인데 이 문제에서는 일부 보험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냥 전부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요. 자기부담 비율은 나왔죠. 자기부담 비율은 문제에서 주어졌나요? 보니까 자기부담 비율은 주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가축 보실 때 자기부담 비율을 외우시는 분인데 외우지 마시고요. 그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 있죠. 예를 들어서 도체계란 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이 20%란다. 이 특약의 자기부담 비율은 외워주시고요. 이 비율은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긴급도축이니까 경추골절로 인한 긴급도축은 보상하는 제가 받고요. 나머지 다 문제 없습니다. 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다 됐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제일 먼저 보험가액 거기서 이용물 처분액과 보상금에서 뺀 건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그 손해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보험, 일부 보험 자기부담 판단한 다음에 보험금을 구한다. 보험가액은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단가 두 개 구하는 싸움이다. 끝. 다 됐죠. 자 이제 다 온 것 같지만 마지막 답안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였는데요. 제가 답안에 일부러 여기다가 더 쓸 말이 있는데 굳이 답안에 시험장에서 실제 답안에 서브노트도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만 썼는데요. 이 542만 6천이 왜 나오는지를 결과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험가액을 구했고 손해액을 구했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하려면 전부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를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그거 보자는 거야. 자, 보실게요. 먼저 문제로 오셔서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보험 가입 금액이 문제에서 650만 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650만 원인데 여기 보험 가입이 얼마? 602만 6천 원. 즉 보험 가입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커요. 초과보험이죠. 초과보험이므로 비례보상입니다. 다만 초과보험이라고 해서 그걸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서브노트 들어오실게요. 여기죠. 지금 이 경우입니다. 우리 소 말의 경우죠. 자,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650만 원. 얘가 6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액이 얼마? 보험 가액이 602만 6천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손해액이 나왔죠. 손해액이 얼마? 542만 6천 원 나왔습니다. 손해액을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부담금 차감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손해액 아까 말한 542만 6천 원은 여기 650만 원과 602만 6천 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한도 안에 있죠. 그래서 손해액을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 복잡한 산식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값은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일부 보험이었다면 아까 구한 손해액 542만 6천 원에서 이렇게 비례 보상을 하죠. 그것마저도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값에다가 그대로 자기부담 비율 때리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저 자기부담금은 앞에서 구한 값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땅 때리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지로 와주시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숨어 있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542만 6천 원 빼기 542만 6천 원 곱하기 0.2예요. 근데 제가 굳이 편의상 이렇게 답안을 써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걸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정확하게 풀었으면 542만 6천 원 빼기 542만 6천 원 곱하기 0.2죠. 저는 답은 항상 이렇게 씁니다. 답은 정확하게 맞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됐습니다.